조금씩 이게 머릿속이 시원해지시죠? 개념 정리가 잘 돼야 이게 최고입니다. 제일 신통이요, 아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성자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죠? 평생 이런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는데 현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마귀를 보고 뭐 하느님을 보고 다 보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제일로 치는 환상이요, 계시가 알아졌어요. 그냥 뭐는 뭐다 하고 자기 입으로 나온 거예요. 자명하게 진리가. 그래서 평생에 받은 계시보다 그게 최고다 하는 게요. 이 영상으로 보는 계시들은 마음을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아요. 너무 신비하고 재밌긴 한데 뭔 의미인지를 사실은 이쪽이 납득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 또 머리가 아프죠. 또 연구하고 평생을 탐구했는데 말년에 딱 본 계시가 뭐냐면 영으로 이 환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바로 와서 영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바로 뭐는 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딱 이런 게 자기가 아시겠죠? 느낌,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진리거든요. 지혜거든요. 선명하게 어떤 의심도 없이 뭐는 뭐다라고 탁 말이 나올 때 자기가 평생 받은 것보다 그게 더 귀하다고. 그러니까 제일 신통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다른 바라밀보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는 뭐다 하고 선명하게요. 조금 더 가림 없이 뭐는 뭐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시면서 하나 얻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그게 내 나머지 삶을 이끄는 그게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돼요. 그런 거 지금 제 강의 들으시고 보시고 실제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자명한 것들이. 그게 이제 여러분 이 삶을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잘못되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명상은 그런 참나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근데 결국은 명상은 지혜를 위해 있다고 부처님도 얘기하시는 이유가요, 명상 자체로만으로는 의미가 반감되는 겁니다. 명상에서 그 자명한 지혜, 반야바라밀까지 딱 나가야만 삶이 변하거든요. 알아야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나는 명상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거보다요,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한테건 남한테건. 그래서 얻은 게 많아야 그분이 명상을 잘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명상만 많이 했지 전혀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지혜는 없는 명상이 돼서 부족한 명상.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시고, 대신에 명상을 많이 해야 돼요. 지혜를 얻으시려면. 명상을 많이 해서 우리 에고의 잡음을 낮추고요. 왜 명상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그 명상은 왜 지혜를 꼭 낳게 돼 있냐면, 여러분은 본래 지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서 답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의 특징이 반야인데요. 지혜를 알고 계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내면에서는 알고 계신데, 에고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이 안다는 건 결국 에고가 안다는 건데, 에고가 딴 생각하느라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시면서 에고를 좀 고요하게 해놓으면요, 참나의 소리가 선명히 들린 거예요. 아까 기독교 분한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묵상하는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였겠죠. 에고가 가장 편안하고 쉴 때 자기가 기존에 알던 모든 경험을 이끌어줄 그런 원리가, 진리가 딱 드러난 거죠. 자기 자성의 힘으로. 왜냐하면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느라고. 책에서 본 거, 어디서 들은 거, 그냥 내가 추측한 거,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욕심나는 거, 참나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자성 법문이, 자성이 하는 법문이 자기 참나가 멘토가 돼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안 들려요. 예. 그걸 들으려면 이렇게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만 해도 원래 지혜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쉬시고 있으면 지혜는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체험을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명상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 이어지지 않는 명상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나오지 않는 명상은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본인이 지금 쓸데없는 어떤 고정관념과 망상으로 지혜가 올라오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지혜가 없는 명상이 문제인 이유는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오고 있다면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화끈하게 하세요. 딱 참나한테 맡기시면,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계속 취하시면 하루에도요, 이렇게 잠깐 쉬셔도요,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아침에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한 것부터, 그리고 경전 읽었던 것까지 떠올라요. 재강이 봤던 것. 그 말은 참 맞더라. 아니면 그 말이 뭐가 이해가 잘 안 됐다든가, 찜찜한 게 있든 자명한 게 있든 다 떠오릅니다. 명상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명상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명상하시는 중에 제일 머리가 맑을 때잖아요. 그때 참나의 판단력을 갖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하세요. 머리가 어지러울 때 판단하지 마시고, 맑을 때 고민되던 거, 찜찜하던 거를 왜 찜찜했는지,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여겼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해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 제일 머리 맑을 때 그 사단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제 강의나 경전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그 얻은 정보를 정리하시는 시간과 인간관계에서 이제 실전에서 써먹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지혜가 양면을 다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놓치지 마시고, 놓으실 시간이 있으면 책이나 강의를 보셔가지고 정보를 더 넣으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실제 쓸 때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남하고 인간관계할 때 정보 쓰는 그 수준을 계속 점검하시고, 한편으로는 책이나 강의를 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또 체크하시고,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경전을 보시고 어떤 구절 하나를 더 이해하시다 보면 내가 하던 게 다 달리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다. 그땐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미진한 게 딱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수준에서 자명한 거에 만족해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수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시고, 한편으로는 고수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내가 소화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단 분석과, 크게 보면 다 사단 분석인데, 인간관계에서의 사단 분석, 일처리나 그리고 이 독서나 이렇게 정보에 바로 접속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독서나 강의나 아니면 이런 대화요. 지금 저랑 하는 대화에서도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 얘기 자체가 맞다 틀리다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그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건지, 말 자체가 틀린 것 같은지,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사단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랑 바로 만나는 이런 시간과 본인이 이제 남하고 일 처리를 할 때나 인간관계를 처리할 때 또 쓰시는 부분, 이걸 둘 다 사단 분석인데 이걸 하루에 분명히 겪으실 일들이잖아요. 명상을 하시면서 명상 시간에 그런 걸 계속 연구해 보시라고요.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머리 제일 맑을 때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아, 황홀했다. 아, 좋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딱 나오시고 나서 다시 얻은 지혜가 하나도 없다면 그 시간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그 시간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마약 맞은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황홀하고 다 좋으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편한 게 하나도 없다면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그럼 도피처밖에 안 되잖아요. 힘들면 명상을 하자. 나오면 아무것도 더 나아진 건 없고. 스스로 지칠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명상해서 탁 나올 때는 지혜를 하나 물고 나와야 돼요. 아, 아버지 뜻대로, 참나 뜻대로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얼마나 이 명상이 재밌어지고 이게 쾌감이 엄청납니다. 학문의 희열이라는 건 그럴 때 와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사단 분석을, 명상 중에 사단 분석하시면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이성이 살아있게 되니까 제일 순수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참나 갖고 있는 반야 지혜인데, 이 지혜작용이 제일 활발하게 작동하니까요. 명상하는 상태에서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무슨 심정일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상대방 이해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나한테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먼저 알아내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쭉 읽어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가 작동할 땐 제일 객관적으로 잘 읽어내요. 왜 그랬을까? 나한테 무슨 마음일까? 지금 어떤 기분일까? 쭉 상대방 심정이 돼가지고 쭉 이해한 다음에 판단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요. 먼저 쭉 상대방이 돼가지고 한번 행동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한번 쭉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된 김에. 그래서 내가 혹시 무례하게 보일 만한 부분은 없는지 쭉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 일이건 미래 일이건. 그 다음 마지막에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지, 자명한지, 옳은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쭉 평가를 해가지고 상대방, 그때 나온 제일 자명한 답. 상대방 심정도 다 이해하겠고, 내가, 그 상대방이 라 하더라도 뭐 그럴 만한 부분이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난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마지막 판단할 때요. 지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 기분 다 알겠는데 이 정도 차원에서는 상대방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는 결론이 자명하게 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게 이런 자명함에서 기초한 거면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도 세우지 마시고 이 양심에 기반해서 상대방 심정이 충분히 돼본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공정하게.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제일 좋은 결론은 뭔지, 그게 자명한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면요. 실수가 확 줄고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안 물어보는 말이에요. 자명해 찜찜해라고 본인한테 잘 안 물어봐요. 분명히 내면에서 찜찜한데요. 뭉개고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인이 되는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명상도 수단일 뿐이지 지금 결국 뭘 얻어야 도인이라고 하냐면요. 자명한 것만 택하실 때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 잘한다 이거는 아직 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명상을 잘한다는 걸 아직 몰라요. 에고를 잘 내려놓고 삼매에 잘 참나랑 하나가 잘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고요. 도인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자명한 것만 한다. 그때 그 사람이 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양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영혼을 제일 아름답게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명한 생각만 하고 자명한 말만 하고 자명한 행동을 한다. 그 다음 주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가 해드릴 텐데 거기 그 내용이 나와요. 평소에 모든 번뇌를 잊고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물어봐요. 그 다음 이게 지금 우리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으십니까? 두 번째 이걸 물어봐요. 다른 어떤 거보다 생각, 감정, 행동에서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각만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하는 생각을 갑자기 누가 당신 뭔 생각해?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당신 생각은 되게 떳떳한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서양 철학자도 별거 없어요. 마음이 평온한가? 냉정한가? 그 다음에요. 당신 생각은 지금 남한테 얘기할 정도로 자명한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나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도인들은, 철인들은, 성인들은, 도인들은 다 똑같은 것만 연구해요, 결국에.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생각을 자명하게 해놓는 거예요. 누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했을 때 이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명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행동도 다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명상에서 법구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명상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걸 지금 부처님도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보던 거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살지? 팔정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나? 욕망에서 좀 탄진치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지 않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알게 되고 그 당연한 거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거지 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신통력 본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소크라테스 신통 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왜 4대 성인에 들어갔을까요? 딱 그거밖에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명한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명함이 어디까지 확장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자명한 답을 얻으려고 평생을 연구하고 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도 잘 안 먹혔잖아요. 결국 사형당하고 끝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높이 쳐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성인이라는 말 잘 음미해 보세요.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하기 힘든 성스러운 일이라는 건요. 하늘을 날고 이게 땅을 뚫고 다니고가 아니고요. 자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스럽다고 하지. 명상 잘하고 말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분 보면 성스럽다는 기분 드세요? 혼자서 명상은 잘하는 것 같지만 왜 사람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하고 살까? 이렇게 의심이 날걸요. 소크라테스의 변론 보면요. 이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 자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변명할 때 제일 유명한 말인데요. 딱 변명할 때 나는 신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모든 건 신의 뜻이었다. 나는 그 신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사람들한테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으라고 권했을 뿐이다. 당신들의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자명하게 만들으라고 권했을 뿐이다. 그리고 재물이나 이런 권력에 마음을 덜 쓰고 혼을 닦는 데 쓰라고 말했을 뿐이다. 재물에서 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덕이 있어야 재물도 좋은 것이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이 만약에 아테네에 해로웠다면 내가 해를 끼친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나에게 죄를 물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제일 유명한 자기 변명이에요. 평생 한 걸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었으면 해서 나는 자명하냐고. 소크라테스 한 건 그거잖아요. 당신 진짜로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당시 최고의 인텔리들한테 찾아가서 안다는 사람들. 내가 용기를 좀 알지. 그럼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용기가 뭡니까? 하니까 말을 하려니까 말이 꼬여요. 소크라테스가 당신도 아는 건 아니네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비위를 다 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 좀 안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고 나오는 길에 소크라테스도 고소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자네한테도 좀 배우고 싶네. 자네는 어떻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가 있었나? 자네는 그 불경한 건지 뭔지 경건한 게 뭔지 불경한 게 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네. 나도 지금 불경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자네가 나한테 경건에 대해 가르쳐주면 내가 당당하게 가서 법정에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게 경건이라더라. 나는 불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수작을 거는 거예요. 경건이 뭔가 그러니까 신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죠. 아 소크라테스 나한테 좀 배우세요 막 이러면서 건방지게 얘기를 시작해요. 신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죠. 그런데 신들도 보면 제우스랑 아테네랑 다 아폴로 다 입장이 달라 싸우던데 어떤 게 경건인가 하니까 헤매기 시작해요. 경건이라서 신이 좋아하나 신이 좋아하면 다 경건인가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다가요. 제가 좀 바빠서 하고 사라져요. 이런 게 대화편 한 편 한 편들이에요.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안 좋아라는 뭐라도 하나 걸어서 쟤를 좀 입을 다물게 하겠다. 자꾸 지적을 하고 다니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주장했죠. 나는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가 되고 싶다. 아테네가 지금 다 무지 상태인데 다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는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게 뭔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고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깨워주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이렇게 보살도를 선언한 거예요. 불교로 보면. 보살 선언을 딱 하는 순간 이제 한 사람은 안색은 어두워졌죠. 와이프 안색은 되게 어두워져서 생계를 이 사람이 방기하고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 가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청년들한테나 당시 지식인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부인은 안 좋아졌어요. 이게 변론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내가 돈 받고 그걸 했느냐 나의 가난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악처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추측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돌아다닌 거예요. 보살이잖아요. 그 보살도 때문에 결국 그게 안 먹혔어요.
바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성공해서 추앙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실패했다고요, 결국. 근데 뭐 때문에 4대 성인에 들어가냐는 거죠. 신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다만 자명하게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잘 분간했던 사람일 뿐인데요. 이게 성인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도 내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평생 얘기한 게 이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든다는 건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늘 따져보는 것 뿐이에요. 시작이.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제일 안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호하게 두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맞다고 생각하실 만한 게 몇 개나 되시냐면 이걸 한번 추려보는 데서 시작이에요. 철학은. 철학이요. 철학과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얘기를 배우는 데고 그게 아니고요. 철학하는 건 소크라테스는 철학과를 나와서 철학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생각만 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은 자명한가? 당당한가?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맞는 생각인가?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성인이 됐잖아요. 철학자 되는 거 아주 쉬워요. 지금 아시는 생각이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자명하십니까? 사단 분석만 많이 하시면요. 다 철학자세요. 누가 탁 찌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는 인의지에서 이래서 자명하다고 판결음이 나서 난 한 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철학이에요. 매사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철학이에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뭐 죽음의 공포라든가 병의 공포라든가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내 마음이 노출됐을 때도 똑같이 당황하시지만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실 수 있으면 철학자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철학자는요. 험난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행동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평소에 주장하던 자명한 논리들을 딱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당황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말은 다 날아가 버렸는지 그럼 평소 하던 말이 그냥 지식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지혜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건요. 마음이 힘들 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딱 정신을 차려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소처럼 자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험한 일이 닥쳤다. 그런데요. 불교로 보면 육바라밀이죠.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 지혜를 써서 이 상황은 내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자체도 없다. 그렇죠. 차명한 얘기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A, B, C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A, B, C만 고민하지 이 닥친 상황인 D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가는 이게 철학자라고요. 이게 철학자라고 하셔야 돼요. 서양 철학자들이 추구해온 철학은 그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자들마저도 근래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철학이 많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진짜 철학은 자명한 얘기만 하는 거고 그 자명한 얘기들을 자기 삶에 아주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친구가요. 도망가자고 그러잖아요. 크리톤이라는 친구가요. 부자예요. 돈이 많은 친구라 아주 어려서 죽마고 오고요. 도망가자고. 내가 돈 다 그때는 허술해요. 도망가 버리면 찾지도 않아요. 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허술해요. 도망갈 수도 있고 로비도 다 해놨어요. 내가 간수 다 매수해놨으니까 가자고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안 간 거예요. 그냥 죽을 작정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한 게 이제 그거 있어요. 또 한편이에요. 친구가 도망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는지 얘기해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법을 지키자고 외치고 다니던 내가 그리고 그 법으로 내가 먹고 살아온 내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렸다는 이유로 도망간다 그러면 내 이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나가요. 이거를 지금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을 뒷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라고 지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얘기만 해요. 국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나한테 판결이 떨어진 게 사형인데
나한테 불리하게 떨어졌다는 이유로, 법이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이유로 그동안 살면서 법의 혜택을 늘 받고 살아오던 내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그걸 피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면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 이유를 얘기하는 게 잘못 와전된 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이런 구절은 없거든요. 소크라테스 말이 지금까지도 또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입장 이해되시죠? 갑자기 나한테 이해득실로 사는 게 소인이고 옳으냐 그르냐로 사는 게 군자인데, 소크라테스는 군자니까 나한테 해롭다 하더라도 정당한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거지. 악법이어도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오해를 푸시고요. 그냥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요, 자명한 걸 추구했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소크라테스 대화록을 보면요, 소크라테스한테 혹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권위 있는 설교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제자한테 그래요. 우리 힘닿는 데까지 한번 자명한 거를 찾아보세. 아니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한 뒤에도 이건 내 생각이니 참고만 하게. 이런 아주 인간적인 논리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4대 성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4대 성인 되시려면요, 소크라테스를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성인을 볼 수 있어요. 공자님도 그랬는데 똑같은데 공자님 기록은 자세하진 않잖아요. 소크라테스 기록은요, 플라톤이 써놓은 기록은 그 당시 누가 웃었고까지 생생하게 중계가 돼 있어요. 가장 녹음기에 만약에 성인들의 이야기가 녹음된 거라고 치면요, 가장 생생한 녹음 기록은 소크라테스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연극을 할 정도로 이렇게 희곡처럼 자세히 써 있어요. 그 상황 묘사가 그때 누가 어이없어하고 누가 웃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대도 않는 질문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질문 받아 넘기는 이 화법까지 다 생생하게 써요. 아주 막 의외의 공격을 해오는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그걸 또 넘기니까 지자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문이 분명히 나는 막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을 하시는군요.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설명. 그걸 보시면서 뭐냐면요, 내가 다른 성인들도 혹시 생생한 기록이 있다면 미화된 부분도 많겠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너무 멋진 멘트들만 날리시잖아요, 다른 성인들. 근데 그게 원본 기록을 구해보면은 그럴까요? 살면서 다양한 얘기도 하시고 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보고 싶으시면요, 소크라테스 그 대화록들을 좀 보시면요, 그런 감이 좀 오시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고정 콘서트에서 그 대화록 중에 제일 재밌는 대화록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에 대해 논증을 하는 파이돈이라는 글인데, 이게 죽기 제일 직전에 하신 거예요. 저녁에 독약 먹기로 돼 있는 날 아침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니까 철학자는 죽음을 늘 준비해온 사람 아닌가? 철학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면서 시작해요, 이야기가. 그래도 죽으면 없어지는데 두렵잖아요. 영혼이 왜 죽는다고 생각해? 나는 영혼이 죽지 않고 더 좋은 신의 세계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확신의 근거를 이제 막 나름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 같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명하게 논증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하고 마지막에 독배 먹고 이렇게 가는 데까지 나와요. 죽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 재밌잖아요. 이 파이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미리 혹시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보세요. 보통 집에 있을걸요? 잘 안 보시는 책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이래가지고 보통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이런 짧은 글들이라 몇 편이 한 책으로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책 안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줄은 모르실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윤회하는 게 이렇게 다 나와요. 먼 죄를 저지르면 먼 동물로 태어나지 않겠는가? 자명하지 않은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오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고, 진짜 철학으로 영혼을 단련한 사람은 저 신들의 세계, 신들이 사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을까? 거기 가면 다시 육체를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윤회를 더 이상 안 하는 경지까지 설명을 해요. 그 한편 보면요, 아미타경 보는 기분이에요. 묘사가 거의 똑같아요. 거기는 희양찬란한 보석도 막
돌멩이도 보석 같고요. 막 그런 세계고 신들이 늘 있어가지고 신들이랑 늘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미타경에 나온 핵심이거든요. 아미타 극락세계 가면 아미타 부처님을 매일 보고 설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런데요, 아미타경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온 거예요, 플라톤이. 이거는 뭐죠? 플라톤 생전 거의 지금 부처님 때급이에요, 플라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3, 4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플라톤 얘기가. 그러면 놀랍죠? 놀랍도록 똑같아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세계 태어나면 윤회 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도 가리지 마시고요. 두루 한번 봐보세요. 성인들은 어떻게 해서 성인이 됐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생한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요.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저 살아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하는 게요. 생생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글로 배우시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 불교에서 견성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글로 배워서 그래요. 글로는 봤는데 내가 경험한 그게 이건지 확신할 근거가 부족하신 거죠. 뭘 보긴 봤는데 이게 견성일까 아닐까? 누가 맞다고 해주면 끝날 얘기인데 아무도 그 말을 못 해주니까 같이 계속 헤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피겨 스케이트 타는 교본을 하나 여러분이 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얼음판에 가서요 계속 했어요. 그 교본을 보고. 솔직히 자기가 하는 게 트리플 악셀을 제대로 구현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교본대로 한 건지 아닌지 글로만 보면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까요? 김연아가 와서요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거 세계에서 몇 명 못하는 건데 하면 그때 안심이 되지 그전에는 책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본인이. 이해되세요? 지금 종교계에서 큰 도인이 안 나오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글로는 배웠는데 이게 누가 와서 이게 맞다고 해줘야 맞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수준인 건지 국내적인 수준인 건지 동네에서 좀 탄다 하는 수준인 건지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전문가가 와서 봐야 실제 하는 사람이 와서 봐야 너 수준은 지금 동네에서 그냥 좀 뻑일 수준이다. 저기 어디 큰 대도시도 가면 안 된다 하는 수준인지 너 정도면은 세계에서도 너같이 하는 애는 몇 명 안 된다라고 이 말을 딱 들어야 안심이 되죠. 본인은 잘하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농담으로 있는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둑 교본을 들고 산에 들어가서 막 10년간 해가지고 천하를 제패하겠다고 나왔는데 갔더니 몇 급? 검증을 해봤더니 몇 급 돼가지고 낭망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오는데요. 가능한 얘기잖아요. 혼자서 들 때는 다 해볼 것 같은데 딱 가서 둬봤더니 다는 차치하고 뭐 급도 아주 낮은 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진짜 해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글로 배운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십니까? 나는 글로 안 배웠다, 선생님한테 배웠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 선생님도 글로 배우셨으면 이게 글로 배운 거랑 똑같죠. 제가 뭘 보면 아냐면요. 지금 견성에 대해서 화두선에서 견성하는 요령을 한번 다 물어보고 다녀보세요. 본인 입에서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지 아니면 교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대로 어디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다. 그러면 수상한 거잖아요. 글로 배운 게 있대요. 그러면 글로 배운 위험성은 남을 인가해 줄 수도 없고 사실은 본인도 인가를 못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학당 공부만큼은요. 제가 해본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당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익히시고 해서 본인 걸로 빨리 만들으시라는 겁니다. 체크해 줄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많이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항을 한다면 걱정이 없겠죠. 제가 있건 없건 체크해 줄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수밖에 없다. 김연아 하나 나왔다 김연아 하나 사라지면요. 다시 한국 피겨계는 다시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많이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못하게 해요. 누가 혹시 교본 보고 와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발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많이 거짓이 잡히고요. 진짜 해본 얘기들만, 실감나는 얘기들만 정보가 돌 테니까 그러면 실력들이 더 빨리 배양될 겁니다. 자명한 얘기만 있으면요, 빨리 실력이 느는데 엉터리 얘기 하나가 딱 들어가면 다 망쳐버려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면 빨리 할 텐데 누군가 하나가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말 한마디 해버리면 이게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시한다든가 안 해본 방식인데 책에서 읽은 걸 가지고요 이렇게 해봐라고 지시하면요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이게 개인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엉터리 생각 하나가 좋은 생각 다 망치고요, 단체에서도 그래요. 좋은 어떤 인재들이 많아도 엉터리가 몇 명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해버리면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 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되고요. 각자가 이런 수행하는 세계에서 특히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못 잡게 밀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런 사이비 도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에 본 다큐에서 뭐죠? 식초 30만 원짜리 식초를 먹으면 해인 감노수래요. 이거를 먹으면요 만병통치가 된다고. 그래서 교주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 교주가 아니고요 뭐 돈 받고 초청받아서 강의한 것뿐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올해인가요? 뭐 6월 달에 대란이 나는데 그때 식초를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그 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그림, 부적 같은 그림인데 그걸 태워서 식초에 타서 먹으면 뭐 살아남고, 이런 걸로요 지금 그 어떤 사연이 있냐면 가족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교주는 잡혀갔는데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어디 지금 우리나라를 돌면서 지금 그 신도들을 또 관리하고 있나 봐요. 한 가정이 깨지죠. 막 이런 게 난리가 아닌데 들어가 보면은 자명하지 않은 생각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말에서 희망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명하지 않은 그걸 답이라고 믿었을 때 일어나는 심각한 후유증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그 단체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힘든 사회고 불안한 사회일수록 그런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픔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자명하지 않은 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풍토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요 만들어가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어머니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 찾으러 딸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홍익학당이 그런 대로 오해 안 되시게 잘 하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한 상황이 인격이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더 좋아지셨다 이런 말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안 그런 데 사입이잖아요. 더 이상해지고 남하고 더 대화가 안 되고 역지사지가 더 안 되고 가족보다는 자꾸 거기 교주나 그런 교리에만 맹신해서 빠지고 이런 데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 데인데 인간이 참 나약한 게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으로 보이는 분한테 그 실종에 중요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역성을 내냐면 거기 이단인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2단이든 100단이든 뭔 상관이냐. 내가 기쁜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도 안타깝죠. 희망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이걸로 겨우 희망을 얻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사단 분석을 해보는 거죠. 왜 거기까지 가는지를 알아야 뭔 처방을 내리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그 제정신들 아니네 이러고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알아야 근원적인 처방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저도 생각해 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인 거 아닌가. 그러면 건전한 희망을 드리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제 강의들의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좀 건전한 희망이에요. 내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면 엄한 데 가서 맹신하고 돈 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정신 자기가 챙겨서 올바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매일 더 밝아지고 매일 더 인격이 바뀌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랑 여러분이 변해가시는 걸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세요. 안 그러면 항상 본인이 정신 차려야지 그분들도 뭐 사입인 줄 알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이렇게 서로 조심하는 중에 이 우리 조직도 건전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